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코스닥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 강한 저항으로 여겨졌었던 580선을 드디어 넘어서면서 이럴 효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부진으로 인한 그런 수급 공백, 여기다가 이 IT와 이 반도체 이 같은 전방산업 호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핀테크 등 창조 경제의 이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대적인 그런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그런 피로감, 그리고 580선, 이 저항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라서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도 이런 구도는 이어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수경 기자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개장 전 확인할 만한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고정급여인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맞서왔습니다. 만약 이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승리한다면 현대차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매년 1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요. 만약에 3년치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면 그 부담 금액은 5조 원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전체로 본다면 인건비 부담이 1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 판결에 따라서 중소협력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조선업이나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상당한 파장을 끼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합니다. KTNG의 지난해 실적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KTNG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1,7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7.6%와 45.5%씩 증가하면서 4조 1,129억 원과 8,1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만 보자면은 매출액은 6.4%, 영업이익은 28.9%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1% 이상 웃돌았는데요. 연말 담배세 인상을 앞두고 내수 담배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외화 자산 관련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가수요의 영향이 컸던 만큼 앞으로의 실적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GS건설은 베네수엘라에서 26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9.59%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이번에 발주한 피리탈 1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가스 회사의 자회사가 발주한 공사인데요. GS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루 10억 세제곱피트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고요. 또 최종 운송 지점인 해안가의 엘호세 플랜트까지 약 174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인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이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대거 취득했습니다. 사우디 통화국은 어제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7.26%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12일 이 기간 동안 주식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일 보유 지분이 전체 5%를 넘기면서 보고 의무가 발생했고요. 이후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7%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 지분 투자 목적인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저가 매수 차원에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통화국은 이번 지분 취득을 통해서 현대사무중공업에 이어서 현대미포조선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어제 게임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사업부와 온라인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 14,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의 퍼블리싱 사업부, 그리고 관련 종속회사와 관계회사의 지분 일체를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 분할입니다. 분할되는 액토즈 소프트는 상장법인으로 계속 존속을 하게 되고요. 가칭 액토즈 게임즈인 분할 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이 됩니다. 회사 측은 기존 온라인 사업부와 모바일 및 신규 온라인 게임 사업을 분리해서 각 회사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회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